사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안 된다라고들 생각하시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소화가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소화가 너무 급해지는 겁니다. 똥배가 나오고 밥 먹으면 졸린 건 의지나 체질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원인은 나이가 들며 망가진 소화 과정에 있습니다. 급해진 소화는 혈당을 순식간에 올려버리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해요. 젊을 때보다 간식도 줄이고 덜 먹고 계시죠. 그런데 결과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살은 잘 안 빠지고 당 수치는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때랑 지금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함정이 있는 거거든요.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밥 먹고 사과 식초물 한 잔 마시면 돼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만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여러분 식초가 좋으니까 무조건 드세요 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식초가 망가진 소화 흐름을 되돌리는지, 실제 연구에서 효과가 있었던 식초 용량은 몇 밀리인지, 어떤 식초를 골라야 하는지 전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제가 실제로 얼마만큼 용량을 먹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야기 들으시면서 그래서 내가 계속 실패했구나 싶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서 살짝 흔적만 남겨주세요. 좋아요가 많다면 이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니까 제가 더 깊은 내용으로 다시 가져와 볼게요. 지금부터 병원에서도 잘 안 알려주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뱃살이나 혈당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본인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제가 꼭 읽어볼게요. 먼저 우리가 소화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부터 얘기해야 해요. 그래야 뒷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소화, 위에서 소화되고 장으로 내려가서 똥으로 나온다고만 알고 계시죠.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그게 다니까요. 위랑 장, 이 정도만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해요. 지금부터 진짜 소화 과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침에 어르신분들 밥 한 공기를 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에서 그 다음 목을 넘어서 위로 내려가요. 위에서는 위산이라는 게 나와서 음식을 죽처럼 만들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때 위산이 충분히 나와야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는데 나이가 들면 위산이 잘 안 나와요. 이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으로 음식이 어디로 내려가죠? 소장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요. 소장은 모든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곳이에요. 소장에서 밥은 결국 당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당이 피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어르신분들 혈당 많이 들어보셨죠? 혈액 속에 당이 얼마나 있는지잖아요. 소장에서 당이 피로 들어가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한꺼번에 혈당이 확 올라가요. 반대로 천천히 들어가면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고요.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혈당이 순식간에 확 올라가는 걸 의사들은 혈당 스파이크라고 불러요. 혈당 스파이크.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젊을 때는 이게 적당한 속도로 진행돼요. 당이 천천히 흡수되니까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졸리지 않고 뱃살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망가져요. 어르신분들 갑자기 당 떨어진다고 느끼실 때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에 놀라서 우리 몸은 인슐린이라는 걸 엄청 많이 내보내요.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으니까 빨리 치워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면 혈당이 확 떨어져요. 이때 우리 몸은 어떻게 느낄까요?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인슐린 때문에 확 떨어지니까 머리가 힘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졸리고 피곤하고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위험한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면 피속당을 어디로 보낼까요? 원래는 근육으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나온 당은 지방으로 가요. 특히 주로 배 쪽 지방으로요. 이게 바로 똥배가 나오는 이유예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소화 속도가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너무 급하게 처리되니까 혈당이 확 올라가고 곧바로 똥배 지방으로 쌓이는 거예요. 쉽게 정리하면 이래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망가지죠. 빠르게 혈당이 올라가고 몸이 그걸 낮추면 갑자기 피곤해지고 뱃살에 지방이 쌓이죠. 이게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을 때마다요. 그러니 뱃살이 빠질까요? 안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첫 번째, 소화를 천천히 하게 만들어야 해요. 두 번째, 당이 뱃살이 아니라 근육으로 가게 만들어야 해요. 우리 젊었을 때 몸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사과 식초가 다 해결해줘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 일단 몸에 망가진 소화를 돌려놔야 돼요. 왜?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사과 식초가 해결해 줄까요? 비밀은 바로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에 있어요. 우리 몸에서 두 가지 엄청난 일을 해요. 첫 번째, 위에서 음식이 소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요. 쉽게 말하면 위가 음식을 천천히 보내게 만드는 거죠.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수록 소화가 더 잘 돼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된 음식이 소장으로 천천히 내려가면 당도 천천히 흡수돼요. 그러면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요. 식당에 손님이 한꺼번에 100명 오면 주방이 정신없지만 한 팀씩 천천히 오면 제대로 요리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2024년 9월에 발표된 실제 연구를 보니까요. 비만인 사람들에게 12주 동안 매일 사과 식초를 먹게 했어요. 하루에 딱 30ml요. 큰 숟가락으로 2숟가락 정도예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체중이 1kg에서 2kg 빠졌어요. 그것도 운동 안 하고 식단도 특별히 안 바꾸고요. 뱃살도 줄었고 혈액 속 중성지방이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졌어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당이 뱃살이 아닌 근육으로 저장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이가 들면 당을 저장하던 근육이 더 이상 당을 잘 안 받아요. 사실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근육에서 신호가 점점 약해지거든요. 문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할 수 없이 지방으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아세트산을 먹으면 근육의 문이 잘 열려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당이 지방으로 가기 전에 근육으로 먼저 들어가겠죠. 근육으로 들어간 당은 에너지로 쓰이거나 저장돼요. 지방으로 안 쌓이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똑같이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지방으로 쌓이고 어떤 사람은 근육으로 가는 거예요. 식초 한 잔의 차이로요. 미국 임상연구에서 실제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혈당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었어요. 자기 전에 사과 식초 30ml를 먹은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 혈당이 4에서 6% 낮아졌어요. 예를 들어 공복 혈당이 140이던 사람이 132 정도로 내려간 수준이죠. 식초 안 먹은 그룹에서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만 이건 단기 연구이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이 아니라 보조 도구로 이해해야 해요. 아시겠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면 당연히 식초만으로 살을 엄청 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전과 똑같이 먹고 움직이는데 뱃살만 늘었던 분들께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 전에 먹으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꼭 공복이 아니라 밥을 드시고 먹어주세요. 식초는 꼭 밥을 먹고 나서 마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속이 쓰리고 위가 자극받게 돼요. 공복에 드시지 말아주세요. 식초는 산성이거든요. 빈속에 신 걸 마시면은 위가 자극받아요. 그래서 꼭 밥 먹고 나서 마셔야 돼요. 그리고 식사 직후에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뱃살 빼겠다라고 위가 망가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앞으로 말씀드리는 적정량을 기억해서 드셔주세요. 사과식초는 약이 아니라 식후 혈당이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을 완만하게 만드는 보조도구입니다. 그래서 소량, 희석,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15ml가 적당해요. 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이 15ml 정도 되거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숟가락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2숟가락으로 늘리시고요. 그 이상은 필요 없어요. 많이 마신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물에 타서 마시는 게 좋아요. 300ml 물에 식초 15ml를 희석하면 되는데 컵에 물을 3분의 1을 채우고 거기에 식초를 한 숟가락 넣어서 마세요. 그냥 원액으로 마시는 건 절대 권장하지 않아요. 온도는 미지근한 게 좋아요. 너무 차가우면 위에 자극이 되고 너무 뜨거우면 식초의 좋은 성분이 날아갈 수 있어요.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딱 좋아요. 마시는 타이밍? 물론 중요해요. 아침 차려 드시는 분들은 식사 끝나고 바로 마시세요.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계세요. 아침을 거의 안 드시는 어르신분들께서는 저녁 먹고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먹은 게 거의 없으면 소화를 늦출 것도 없거든요. 저녁에 밥이나 빵, 면 등 탄수화물을 많이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보다는 저녁에 드시는 게 좋아요. 예외적으로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오는 분들은 가벼운 아침 드시고 식초 드시면 혈당 조절이 쉬울 거예요. 사과 식초는 억지로 굶은 상태에서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었을 때 혈당이 너무 빨리 오르는 걸 늦추는 도구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제가 처음에 욕심내서 30ml를 300ml 물에 희석해서 마셔봤거든요. 원래 밤늦게 음식 먹고 바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기침이 났었는데 원래 식도가 약해서 그런 건지 목이 살짝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15ml로 낮추고 500ml 물에 타서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무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초를 사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트에 가면 식초가 정말 많잖아요. 사과 식초, 현미 식초, 흑초, 일반 식초까지. 어떤 걸 사야 할까요? 사과 식초라고 다 건강에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식초와 가짜 식초가 있는데 인공적으로 빨리 발효시켜서 사과향을 첨가한 것들은 가짜 식초예요. 설탕이 들어가고 희석하고 이런 건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설탕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대로 된 진짜 사과 식초를 드셔야 합니다. 사과를 발효시키면 술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술에서 발효가 더 진행되면 사과 식초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사과 식초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발효 과정을 제대로 거친 자연 발효 식초를 처음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병 속에 뭔가 구름처럼 둥둥 떠다니거나 바닥에 가라앉아 있거든요. 색깔도 탁하고요. 처음 보시면 이거 상한 거 아니야? 곰팡이 핀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진짜 좋은 식초라는 증거예요. 병을 흔들어 보세요. 초모가 구름처럼 퍼지면서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좋은 균들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반대로 마트에서 흔히 보는 맑고 투명한 식초 있죠? 물처럼 깨끗하고 투명한 식초요. 이건 초모를 전부 걸러낸 거예요. 보기엔 깨끗하고 예쁘지만 좋은 성분도 같이 없어진 거예요. 마치 쌀을 도정할 때 겉껍질을 다 벗겨내면 하얗고 예쁘지만 영양소는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식초를 고를 때는 탁하고 초모가 보이는 걸 사셔야 해요. 병을 들어서 빛에 비춰보세요. 뭔가 떠다니거나 가라앉아 있으면 그게 좋은 식초예요. 식초병에 붙어있는 라벨을 잘 보세요. 첫 번째로 아세트산 함량입니다. 병 뒷면에 초산 함량이 써 있어요. 좋은 사과 식초는 아세트산 함량이 5% 이상이에요. 어떤 제품은 산도가 2%, 3%밖에 안 돼요. 너무 연하면 효과가 없어요. 최소 5%는 돼야 해요. 유기농인지 확인하세요. 유기농 아닌 것이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이왕 건강하려고 먹는 거 유기농을 먹는 게 좋아요. 가격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500ml에 10,000원 내외면 괜찮은 식초예요. 너무 싸면 희석한 거일 수 있고 너무 비싼 건 굳이 살 필요 없어요. 요즘은 온라인에서 좋은 사과 식초를 쉽게 살 수 있어요. 쿠팡에서도 여러 가지 사과 식초가 많은데 혹시라도 너무 꼬릿꼬릿한 것을 싫어하시는 분은 카란디니 식초를 추천드릴게요. 광고도 아니고 저도 유튜브에서 보게 된 건데 어떤 다이어트하는 유튜버가 6가지 사과 식초를 비교하면서 가장 맛있게 먹기 좋았다고 합니다. 숟가락으로 계량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요. 큰 병 사기는 부담스럽고 맛이 안 맞을까 걱정되시죠? 스틱은 한 박스에 10개나 20개만 들어있어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마치 커피 믹스처럼 개별 포장돼 있어서 엄청 편해요. 이 제품도 영상 아래 쿠팡 제품 띄워 놓을게요. 클릭하시면 쿠팡으로 바로 이동되거든요. 그리고 사과식초 원액으로 된 것들도 다양하게 띄워 놓을 테니 한 달은 내가 꾸준히 먹을 것 같다 생각 드시는 제품으로 구매하세요. 한 병 사면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2숟가락씩 쓰면 500ml 한 병으로 한 달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 한 달에 10,000원 정도 투자하는 거죠. 비싸지 않죠?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뚜껑을 꼭 닫아서 서늘한 곳에 두세요. 냉장고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찬장에 두시면 돼요. 식초는 상하지 않으니까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마시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 식사를 하세요. 밥이든 빵이든 평소처럼 드세요. 식사를 다 끝내고 나서 컵에 물을 3분의 2 정도 따르세요. 300ml 정도요. 거기에 사과 식초를 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넣으세요. 처음 하시는 분은 한 숟가락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숟가락으로 한번 저어주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마시세요. 한 모금씩 음미하면서 마시는 게 좋아요.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요. 다 마시는데 1분 정도 걸리면 딱 좋아요. 마시고 나서 입을 헹구세요. 물로 한번 헹궈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초의 산이 치아를 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시고 나서 물로 한번 헹궈주면 치아를 보호할 수 있어요. 빨대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빨대로 마시면 식초가 치아에 덜 닿거든요.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빨대를 쓰세요.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시고 톡 쏘는 맛이 나거든요. 하지만 며칠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오히려 상쾌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맛이 정말 안 맞으면 꿀을 조금 넣으셔도 돼요.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요. 너무 많이 넣으면 당 때문에 안 좋으니까 조금만 넣으세요. 하루 한 잔씩만 드시다가 몸이 적응되면 아침 한 잔, 저녁 한 잔 이렇게 총 2잔 마셔도 괜찮아요. 다만 무리하게 드시지는 마세요. 얼마나 해야 효과가 나올까요? 최소한 한 달은 해야 해요. 일주일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처음 2, 3일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주차부터는 조금씩 느껴질 거예요. 밥 먹고 덜 졸리고 속이 더 편하고 몸이 가벼운 느낌이요. 한 달 지나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체중계에 올라가 보세요. 몸무게가 조금 줄어 있을 거예요. 허리둘레도 재보시고요. 혈당을 재시는 분들은 더 확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식후 혈당이 예전보다 낮아져 있을 거예요. 아침 공복 혈당도 안정될 거고요. 3개월 정도 하면은 몸이 완전히 달라져요. 뱃살이 눈에 띄게 줄고 혈당도 안정되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안전하게 하려면 꼭 들으셔야 해요. 첫 번째,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식초가 산성이라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시작하세요. 두 번째,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식초가 혈당을 낮추는데 약도 혈당을 낮추잖아요. 두 개가 같이 작용하면 혈당이 너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세 번째,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빨대를 쓰시거나 마시고 나서 꼭 물로 헹구세요. 식초의 산이 치아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절대 원액으로 마시지 마세요. 꼭 물에 타서 마셔야 돼요. 원액으로 마시면 식도나 위가 상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하루에 최대로 2숟가락, 즉 30ml면 충분해요. 많이 마신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면 바로 중단하세요. 몸이 안 맞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일곱 번째, 빈속에 마시지 마세요. 꼭 식사 후에 마셔야 해요.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변해 드릴게요. 아침에 소금물 먹고 사과 식초도 먹어도 되나요? 네,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같이 하시면 더 좋아요. 다만 순서와 타이밍이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물을 먼저 드세요. 공복에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 타서 마시는 거죠. 이게 몸을 깨워주고 세포를 촉촉하게 말랑하게 만들어줘요.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사과 식초를 마시면 돼요. 실제로 제가 아는 72세 어머님이 이렇게 하세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소금물 한 잔 드시고 6시 반에 아침 먹으시고 바로 식초물 한 잔 드세요. 이분은 이렇게 하신 지 6개월 됐는데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기차다고 하세요. 혈당도 안정됐고 뱃살도 줄었대요. 소금물은 세포를 깨우고 식초는 혈당을 잡아주니까 둘이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커피랑 같이 마셔도 되나요? 가능하면 따로 마시는 게 좋아요. 커피는 커피대로 마시시고 식초는 식초대로 마시세요. 같이 섞어 마시면 맛도 이상하고 효과도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아침에 커피 안 마시면 하루가 안 시작되는데요 라고 하시는데요. 커피의 카페인이 식초의 효과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권장하는 방법은 이래요. 식사 후에 식초물을 먼저 드세요. 그리고 30분 정도 지나서 커피를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식초도 제대로 흡수되고 커피도 즐길 수 있어요.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술 먹은 다음 날에도 마셔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술을 많이 드시면은 다음날 아침에 속이 메스껍고 머리도 아프죠. 이때 사과 식초가 도움이 돼요. 식초의 아세트산이 알코올 분해를 도와주거든요. 단, 속이 많이 안 좋으면 그날은 쉬세요. 식초가 산성이라 속 쓰릴 수 있거든요. 물을 많이 마시고 죽 같은 거 드시고 푹 쉬세요. 회식이 잦은 과장님께서 숙취 해소 비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미역국에 밥 한 공기 드시고 식초물을 평소보다 연하게 타서 마신대요. 그러면 속도 개운하고 머리도 덜 아프다고 하세요. 그리고 점심때 정상적으로 식초를 드신대요. 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약 종류에 따라 달라요.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처럼 매일 드시는 만성질환 약은 식초랑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약 먹고 30분 후에 식초 마시거나 식초 마시고 30분 후에 약을 드세요. 왜 그럴까요? 식초가 산성이라 약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제산제나 위장약은 식초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식초도 혈당을 낮추고 약도 혈당을 낮추니까 두 개가 같이 작용하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시작하세요. 다른 식초도 되나요? 피해야 할 식초는 일반 양조 식초예요. 마트에서 1,000원에 파는 투명한 식초 있죠. 이건 곡물을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만든 거라 건강 효과가 거의 없어요. 요리할 때 쓰는 거는 괜찮지만 건강을 위해 마시기엔 안 좋아요. 효과가 없어요. 살이 안 빠지는데요? 이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식초만으로 살이 확 빠지진 않아요. 식초는 마법의 물약이 아니거든요.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살을 빼려면 3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먹는 양을 줄여야 해요. 둘째, 움직여야 해요. 셋째, 꾸준히 해야 해요. 식초는 이 과정을 쉽게 만들어주는 보조 역할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래요. 식초를 마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니까 덜 배고파요. 그래서 간식을 덜 먹게 돼요. 또 당이 지방이 아니라 근육으로 가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덜 찌는 거예요. 하지만 식초를 마신다고 과식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밥 2공기 먹고 식초 마신다고 살이 빠지진 않아요. 밥은 1공기만 드시고 간식은 줄이시고 저녁에 10분이라도 걸으세요. 그러면 식초가 큰 힘을 발휘해요. 속이 쓰린데 계속 마셔도 되나요? 안 돼요. 바로 중단하세요. 몸이 안 맞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속이 쓰리다는 건 몸이 이거 안 맞아요 라고 신호 보내는 거예요.
억지로 계속하면 위염이나 위궤양이 생길 수 있어요. 속이 쓰리면 바로 중단하세요. 그리고 며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되 훨씬 연하게 타서 드세요. 물 한 컵에 식초 반 숟가락만 넣어서요. 어떤 분들은 참고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안 돼요. 건강하려고 먹는 건데 오히려 위를 망가뜨리면 안 되죠. 실제로 61세 아저씨 한 분이 식초를 시작하셨는데 이틀 만에 속이 쓰리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효과를 봐야 하니까 라며 참고 일주일을 드셨대요. 결국 속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위염이 생겼더래요. 그 후로 3개월 약 먹고 위염 치료하시고, 혈당은 다른 방법으로도 관리할 수 있으니까 몸이 안 맞으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몇 살부터 먹을 수 있나요? 성인만 드세요. 아이들은 안 돼요. 식초가 자극적이라 아이들 위장엔 너무 강해요. 최소 20살 이상부터 드시는 게 안전해요. 특히 청소년들은 성장기라 영양소를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지 식초로 혈당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운동하고 채소 먹으면 충분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68세 아버님 이야기예요. 이분은 당뇨가 있으셔서 아침 공복 혈당이 항상 150 넘게 나왔어요. 식후에는 200까지 올라가시고요. 약을 드셔도 잘 안 떨어졌어요. 뱃살도 많이 나오셔서 벨트를 계속 늘리셨대요. 그러다가 사과 식초를 시작하셨어요. 매일 3끼 식사 후에 식초물을 한 잔씩 드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으셨대요. 그래도 꾸준히 하셨어요. 2주차부터 변화가 느껴졌대요. 밥 먹고 나서 덜 졸리시고 속도 더 편하셨대요. 혈당을 재봤더니 식후 혈당이 170 정도로 낮아졌어요. 한 달 지나니까 아침 공복 혈당이 130까지 떨어졌어요. 체중도 2kg 빠지셨고요. 허리둘레가 2cm 줄었대요. 3개월 지난 지금은 공복 혈당이 120 정도로 안정됐어요. 식후 혈당도 150 정도로 유지되고요. 체중은 5kg 빠지셨고 뱃살이 눈에 띄게 줄었대요. 제일 좋은 건 약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혈당이 안정됐으니 약을 조금 줄여보자고 하셨대요. 이분은 지금도 매일 식초물을 드신다고 해요. 물론 이분은 식초만 드신 게 아니에요. 간식도 줄이시고 저녁에 가벼운 산책도 하셨어요. 하지만 식초가 큰 도움이 됐다고 하세요. 자, 지금까지 사과 식초가 어떻게 혈당을 잡고 뱃살을 빼는지 전부 설명해드렸어요.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소화하는 방식이 망가져요. 음식이 너무 빨리 흡수되면서 혈당이 확 올라가고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고 결국 지방으로 쌓여요. 사과 식초의 아세트산은 2가지 일을 해요. 첫째, 음식이 천천히 소화되게 만들어요. 둘째, 당이 지방이 아니라 근육으로 가게 만들어요. 하루에 큰 숟가락으로 1~2숟가락 물에 타서 식사 후에 마시세요. 한 달은 해야 효과가 나와요. 초모가 들어있는 사과 식초를 사세요. 설탕이나 첨가물이 없는 걸로요. 마시고 나서 물로 입을 헹구시고요. 위가 안 좋거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속이 쓰리면 바로 중단하시고요. 그리고 식초만으로 기적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간식 줄이고 가벼운 운동 같이 하시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과 식초 효과를 더 높이는 추가 팁들이에요. 첫 번째, 저녁 너무 늦게 먹지 마세요. 저녁은 일찍 먹고 나서 3시간에 있다가 주무세요. 밤늦게 먹으면 식초 먹어도 소용없어요. 두 번째, 단 음식이랑 빵은 줄이세요. 아무리 식초를 먹어도 설탕이랑 빵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요. 간식은 과일로 드시고 빵보다는 밥을 드세요. 세 번째, 가벼운 운동을 같이 하세요. 밥 먹고 나서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확 떨어져요. 식초 마시고 산책하시면 효과가 2배예요. 네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하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5번째,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잠을 못 자면 혈당 조절이 안 돼요. 하루에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6번째, 규칙적으로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을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끼니를 거르지 마시고 과식도 하지 마세요. 7번째, 채소를 많이 드세요. 채소는 당이 천천히 흡수되게 해요. 밥 먹기 전에 채소부터 드시면 더 좋아요. 8번째, 기록하세요. 혈당을 재시는 분들은 매일 혈당을 적으세요. 체중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재서 적으시고요. 기록하면 변화가 눈에 보여서 동기부여가 돼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이에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과 식초는 마법이 아니에요.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살이 쭉쭉 빠지고 혈당이 확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도움이 돼요.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주일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1달, 2달, 3달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와요. 그리고 식초만 믿지 마세요. 식사 조절,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게 같이 가야 해요. 건강은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시작은 간단해요.
오늘 마트 가서 아니면 쿠팡으로 사과 식초 한 병 사세요. 내일 아침 밥 먹고 한 잔 마셔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한 달 후에 여러분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체중계 숫자가 조금 내려가 있을 거고, 허리둘레가 줄어들어 있을 거고, 혈당이 안정돼 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고, 밥 먹고 덜 졸리고, 하루가 더 활기차게 느껴질 거예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식초 한 잔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싶었거든요. 하지만 해보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자신 있게 추천드려요. 제일 좋은 건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약도 아니고 비싸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아요. 그냥 식초 한 잔이에요. 시도해볼 만 하잖아요. 혹시 시작하시면 제게도 알려주세요. 댓글로 경험담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어볼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도 남겨주시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주변에 혈당이나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부모님, 형제, 친구, 이웃 누구든지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작은 습관을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사과 식초 한 잔 정말 간단하잖아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과 뱃살을 잡아줄 거예요. 60대, 70대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제일 좋은 때예요. 지금 시작하면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지금 건강을 챙겨야 돼요. 혈당이 높으면 눈도 나빠지고 콩팥도 나빠지고 발도 저려요. 뱃살이 많으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숨도 차요. 이런 거 다 막으려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돼요. 네, 사과 식초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그 다음엔 뭐 간식 줄이고 산책 시작하고 물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하나씩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1년 후에 여러분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약을 줄이게 될 수도 있어요. 계단 오르는 게 한결 편해질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게 오늘 사과 식초 한 병 사는 것에서 시작돼요. 한 달 후에 다시 이 영상 찾아서 댓글 남겨주세요. 시작했어요. 한 달 했더니 이렇게 변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좋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효과 보시면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같이 건강해지면 더 좋잖아요. 친구랑 같이 하면 더 재미있고 가족이랑 같이 하면 더 꾸준하게 할 수 있어요. 건강은 혼자 챙기는 것보다 같이 챙기는 게 훨씬 좋아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정보 나누면서 함께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길 바라요.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 그때 그 영상 보고 시작하길 잘했다 하시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세요. 혈당 걱정 없이 뱃살 걱정 없이 가볍고 편한 몸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오늘 내용이 정말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계속 찾아뵐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유익한 정보를 찾아뵐까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궁금한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으로 영상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사과 식초로 혈당 잡고 뱃살 빼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